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 스텝 4 기초 튼튼 강의 18강이네요. 12운성 활용하기 마지막 시간 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고 쓰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이 그림도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자, 자기 계절에서 로광, 쇠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계절에서 병사, 묘를 했고요. 그리고 반대 계절에서 절태, 양이 되고요. 그리고 생, 요, 대가 이정 계절입니다. 자, 그러면 음일과는 반대로 돌아갔었죠. 그래서 로광, 쇠, 병, 사, 묘, 절, 태, 양, 그리고 생, 요, 대가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봤을 때 자기 계절이 이제 그 로광새가 자기 계절이었는데 이 자기 계절이 양일간은 로광새가 자기 계절이었죠. 그런데 음일간은 록이랑 왕지랑 그리고 관대지가 자기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절이 이제 양간은 병사묘였는데 이 음일간은 목요 그리고 장생, 양지, 양부터 이렇게 됐었다, 그죠? 그리고 이 반대 계절이 양일간은 절태양이었는데 음일간 같은 경우는 반대 계절에 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정 계절에서 양일간은 생육대를 했는데 음일간은 사, 쇠, 병 이런 글자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쇠지랑 간대지, 쇠지랑 간대지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양과 묘는 진술충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술충미는 상당히 좀 심오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해석하기도 상당히 어렵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오늘 마지막 12운성 마지막 정리 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요 그래프도 마지막이겠죠. 자, 생육대, 로광새, 병사까지 이제 보이는 영역이었다 하면 사는 좀 이렇게 중첩되어서 묘절태양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자, 묘절태양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철학, 종교, 예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학습지 이렇게 생겼네요. 자, 묘에다가 딱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죠. 자, 묘에 동그라미 딱 치고 줄 빼서 묘지묘 이렇게 적을게요. 묘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우리는 이 묘지를 혹은 묘지 혹은 고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묘는 묘지묘인데 고는 창고 할 때 고자를 쓰는 거예요. 저장하다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 그죠? 그러면 이 묘지가 묘의 역할을 하면 자, 무덤에 들어갑니다. 활동이 정지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온다, 그죠? 외부와 단절된다 라는 느낌, 그리고 지체되고 뭔가 머뭇거려진다 이런 어떤 느낌들을 유추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창고라면 사물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리고 뭔가 여기 저장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죠? 그러면 보관하고 저장된 것은 다시 꺼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보관하고 저장했다는 것은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 혹은 내가 예전에 만져봤던 것, 내가 예전에 관여했던 것, 그런 것들이 보관되고 저장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재자, 다시 재자를 써서 재개발이나 아니면 재활이나 재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작용을 하는 묘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묘지뿐만 아니라 우리 이 진술충미라는 것 자체가 운에서 온다.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계절이 변화하는 단계입니다. 자, 지는 이제 목에서 화로 가는 단계, 그 다음 미는 화에서 금으로 가는 단계, 술은 이제 금에서 수로 가는 단계, 축은 수에서 목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를 묻고 뭔가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변화의 시기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명시권에서 진, 미, 술, 축이 있던 그런 연운 있죠. 세운을 한번 확인하시고 이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고 무엇을 그만두었고 무엇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어떤 운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이 진술충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일간부터 해볼게요. 갑, 병, 무토, 경금, 임수 적으셨죠? 자, 그러면 묘지는 우리 삼합에서 마지막 글자였다. 그죠? 목운동을 마지막 하는 게 해묘미였네요. 자, 화운동의 마지막 이노술, 술이었네요. 자, 술 같이 써야 되겠죠? 화토, 동법. 자, 그 다음 사유축, 금운동을 하는 마지막 신자진, 수국, 의 마지막 글자가 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양일간의 묘지에 대해서 썼고요. 자, 을정, 기, 신, 개 적어 보십시오. 자, 음일간의 묘지는 이제 양일간의 양지가 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음일간의 묘지 같은 경우는 술, 을목은 술, 정화는 축토, 기축이다. 그죠? 그 다음 신금은 지지, 진토에서 그리고 개미가 이제 묘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고 봤을 때 이 묘지, 고지 작용이 크게 나타나는 건 양일간입니다. 왜냐면 해묘, 미, 목운동의 마지막에 목이 이제 인묘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목 다음에 이제 해묘, 미, 목운동을 하고 이제 미에서 이제 금으로 간다. 그죠? 해묘미, 신유술 이렇게 미에서 금으로 가죠. 그러니까 사오미, 신유술 해서 화에서 금으로 가는데 금, 목이 반대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미월 다음이 신월이죠. 자, 이 금으로 가기 위해서는 목을 여기서 끝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일간의 경우에 이게 묘고지의 작용력이 더 크게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음일간은 우리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음일간은 조금 12운성에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일간은 묘고의 작용력보다 어떤 묘지나 고지의 어떤 심리적인 것 그런 것을 통변할 때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 양일간 같은 경우 이 어떤 묘고지, 어떤 심리적 특성 이렇게 보면 월지가 묘지 혹은 고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월지 자체가 어떤 단절, 지체 아니면 뭔가 보관, 저장 이런 의미가 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활동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겠다. 자, 수동적일 수 있을 것이고 뭔가 소극적일 수 있을 것이고 상당히 검소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 토들은 또 신용을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신용을 지키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이제 힘들게 생각하겠죠. 명예욕이 크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단절된 상태로 보관하고 저장하고 그것을 무르익히고 하는 의미에서 어떤 정신적인 능력, 정신력이 크게 작용한다라는 것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묘지에 대해서 이제 월지, 묘지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묘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묘의 특성 되어져 있죠. 자, 묘는 첫 번째, 이게 묘지로 작용할 때, 활동이 중지된다. 그 다음 지체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이게 통변에 활용할 때 좀 무시무시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묘에 들어가서 막 작용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12운성이 그런 의미만 가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 그 다음 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장하고 이제 보관하는 그런 역할들. 자, 이런 사람, 묘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잘 모으고 이제 이 실속을 따지고 실리를 추구하고 이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체됐지만 저장하고 보관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를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파워를 가지기도 하는 것이고, 자, 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자, 정신력을 발휘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토라는 것은 안정적인데 이 묘라는 것이 어떤 그 에너지도 침착하고 조용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침착하고 조용한 모습, 자, 정적인 상태, 자, 요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자, 그러면 묘지가 월주에 있다든지, 월지에 있다든지, 아니면 묘지를 일지에 깔고 있다면, 뭔가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어떤 정신적 영역 있다, 그죠? 예술과 관련한 학문, 연구, 이런 데 종사하면 좋을 것이다. 자, 그리고 한 곳에 딱 앉아서 이것을 깊이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탐구하고 기획하는 능력이 뛰어날 것이고 토의 역할이 이제 중재하고 뭐 단결시키고 화합하고 이런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화합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묘지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복잡해요. 자, 이것이 묘로 작용하면 좀 흉하게 해석을 하고 고로 작용하면 좀 길하게 해석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소토라는 게 있습니다. 목이 잘 짜여 있으면 그 토를 잘 소토, 그러니까 이 흙을 잘 이렇게 개간해서 목의 작용력으로 인묘나 입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형이나 충을 맞았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술토를 가지고 있는데 진이 운에서 왔다든지 이렇게 진술충이다, 그죠? 충미충 아니면 축술미 뭐 이런 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개고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창고가 열린다는 것이다, 그죠? 창고가 열리면 이 지장 간의 중기 있죠, 중기 우리 오래전부터 해오던 거라고 얘기할 텐데 그 중기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충되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뭐 진이 한 개인데 술이 세 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충의 상태가 과하다라고 했을 때 뿌리가 상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간목이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것을 뭐 상근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뿌리가 상했다. 아니면 뭐 창고가 부서졌다 해서 파고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해석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저는 12운성을 일단 간략하게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인묘나 뭐 이런 묘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뭐 사지에 앉았다든지 이런 어떤 표현보다 이것을 좀 오행적으로 12운성을 적용시켜서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내용 적어 두시고 각자 한번 자기 명식에 적용해서 개고, 파고, 상근, 뭐 소토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간목의 묘지는 미토였어요. 을목의 묘지는 술토였습니다. 병화의 묘지는 술토였고요. 정화의 묘지는 축토였죠? 무토는 술토, 기토는 축토겠네요.
자, 경금의 묘지는 축이고요. 신금의 묘지는 진입니다. 임수의 묘지는 진이 될 것이고 개수의 묘지는 미토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딱 쓰고 보니까 간미, 을술이라는 간지는 없어요. 그래서 병술, 정축, 무술, 기축이라는 간지가 있네요. 경축, 신지는 없습니다. 임진, 개미라는 간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일주가 묘지를 깔고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그러면 이게 묘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조용할 것이고 정신력이 강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조용한 반면 또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어떤 내면의 이중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면의 이중성, 사람이 이중적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싶기도 하고 좀 조용히 있고 싶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묘지를 깔고 앉은 사람이 집에 딱 들어앉아서 집안일만 하고 있으면 상당히 힘들 수 있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일주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묘지를 그 배우자 자리가 묘지이기 때문에 배우자 인연이 좋지 않다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주들이 있다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비겁이 묘, 식상이 묘, 재성이 묘, 관성이 묘, 인성이 묘일 때를 알아볼게요. 자, 월지를 중심으로 다른 천간들을 봤을 때 그것이 비겁이거나 뭐 식상일 때 아니면 이렇게 덩어리로 봤을 때 우리 이 자리 앉은 자리로 봤을 때 간지 자체로 봤을 때 이제 겉법이다, 그죠? 그랬을 때 이런 그 십신이 묘에 든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비겁이 묘에 있다. 그러면 일간도 묘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형제나 동료나 아니면 일간의 어떤 지체되는 현상 그리고 머뭇거림 이렇게 적어두고 갈게요. 자, 식상이 묘에 있다. 식상은 내가 표현하는 어떤 행위인데 그것이 묘고에 있다라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뭔가를 저장성을 가진다. 내가 뭔가 활동해서 그것을 저장해 나간다. 저축하고 뭐 축적해 나가고 모으고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묘에 있다. 그러면 돈을 또 모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검소하다 아니면 쟤는 아내니까 검소한 아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애인을 숨겨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각자 알아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성이 묘에 있다 이러면 이제 남편이 관이라고 봤을 때 뭐 검소한 남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관이 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완전 끊어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뭔가 이렇게 지체,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지체되는 현상, 그래서 승진이 더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인성이 묘에 있다. 그러면 인성이라는 것이 학문, 계약 뭐 이런 것이다. 그죠? 그러면 계약이 지체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성이 묘에 들어있다. 그러면 계속 쌓는 거죠. 지식을 쌓고 자료를 모으고 하는 것이다. 그죠? 지식과 자료를 모으다. 지혜를 쌓아가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겉법 이 십신과의 관계 묘지에 들어가는 십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네요. 묘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료는 4강에서 봤던 자료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관대, 쇠, 그리고 묘, 양의 공통점이 뭡니까? 진술, 축미다, 그죠? 진, 그리고 미, 술, 축이다, 그죠? 자, 이 진술, 축미의
특징은 자, 임묘진이라는 봄을 끝내고 여름으로 가야 되고 사오미라는 여름을 끝내고 가을로 가야 됩니다. 신유술이라는 가을을 끝내고 술은 이제 겨울로 가야 되고요. 해자축이라는 겨울을 끝내고 축은 또 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환절기 전환점에 진술충미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터닝 포인트 그 변화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을 때 이 12운성의 음간과 양간의 의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그죠? 특히 음간의 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12운성을 진짜 뭐 사지에 앉아서 뭐 아니면 절지에 앉아서 절처봉생, 뭐 묘에 들어갔다, 그 다음 목욕하니 이런 목욕의 단계에서 이런 망신사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단편적인 해석을 넘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쭉 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진토 같은 경우는 관대하는 것이 을목이 진에서 관대하고 병화와 무토가 진에서 관대를 합니다. 자, 미토에서 관대를 하는 것은 정화기토와 경금이지요. 자, 술토가 관대하는 것은 신금과 임수입니다. 그리고 축토에서 관대지에 놓이는 것은 개수와 간목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뭔가를 눈치채셔야 되겠죠. 자, 쇠지는 간목과 정화기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신금, 병화, 무토가 같이 가고요. 그리고 쇠지에서 경금과 개수가 이제 술토가 쇠지가 되고, 자, 임수와 을목이 쇠지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저는 좀 요거를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12운성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더 깊이 있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된 게 뭐냐면, 자, 관대라는 것이 뭔가 의복을 갖추고 내체를 형성한 것이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간목을 이야기할 때 개수를 통해서 체를 형성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수 입장에서도 간목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수생목 하면서 이 갑이 커 나가는 거죠. 배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을목은 병화가 있어야 자신을 드러내고요. 신금은 임수가 있어야 또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죠? 임수도 신금이 있어야 되고, 자, 경금도 정화의 재련이 필요한 것인데, 자, 이렇게 이 관대, 쇠, 묘, 양 이런 데에서 이런 묶음들이 이렇게 같이 놓이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간목은 또 정화를 또 활용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활동을 드러내는 것인데, 자, 이 12운성표가 이제 그냥 줄줄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음간의 12운성은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표를 다 완성하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관대에 놓여서 체를 형성하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12운성과 오행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저는 공부를 해볼 생각이고, 공부가 조금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12운성 각각 개별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것을 100% 신뢰하지는 마시고, 그 12운성은 아주 다각도로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묘를 깔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지들과 운에서 12운성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진술충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을 좀 해볼까? 아니면 뭐
이나 일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제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금 달고 시작한 이 스텝 4가 엄청 늘어졌죠. 자, 어쨌든 한번 좀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